북조선이 그 초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당시 학계 연구 수준의 반영입니다. 북한 관련된 연구 성과들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지만은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그 남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체제 경쟁에서 남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고 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위험성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모순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 연구 성과라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 위에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연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 시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역사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로 무엇을 설명할 때, 그래서 뭐 한국전쟁의 기원, 무엇의 어떤 발생, 원인, 이런 식의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북조선이라는 국가, 조선노동당의 어떤 탄생,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집중을 할 수밖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어떤 그 북조선 체제, 지도자, 사상, 이런 것이 갖는 어떤 특징들이 그 시기에 대체적으로 원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건당, 건국, 건군 과정의 어떤 초기 모습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흔히 그 과거 경험의 결집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지식, 지혜의 창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현재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북한 통일 관련 문제도 매 순간에 어떤 그 임기응변이 아닌 어떤 역사의 흐름에서 판단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정리만 한다면은 미래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평화를 모색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문들에서는 서론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자료 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활용해야 될 자료가 너무 없거나 적다는 지적입니다. 또 자료 해독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나온 북한 관련 자료들은 국한문 혼용이고 대단히 문투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가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그 주제들에 접근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편입니다. 즉 서치 맵 이런 게 전혀 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더욱이 우리가 흔히 노동신문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국내에 어디에서도 노동신문을 창단 후부터 현재까지 겨루 없이 모두 소정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만한 괜찮은 북조선 연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뭐 북조선 사진 아카이브 이런 것도 없죠. 만약에 상황이 좋아져도 평양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선노동당은 일찍부터 문서를 체계적으로 통제, 훼손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평양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기본적인 관심은 영도자의 업적 쌓기 내지는 자신들의 홍보에 치중할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인민대학습당이나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에 간다 하더라도 노동신문조차 편하고 자유롭게 활용하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절대, 무조건, 불가피하게, 영원히 이런 수식어들을 좋아하죠. 하지만 객관적인 연구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수식들입니다. 조선 연구엔 가장 필수적인 1차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가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북조선 실록 간행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료는 훼손하고 멸실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료의 수집, 가공, 편찬은 정말로 미룰 수 없는 작업입니다. 특히 6, 70년대에 만들어진 자료들은요, 이제 지금 이걸 자료를 들으면 자료가 이제 으스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정말 없어지고 말죠. 그래서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와 협력 속에서 북한 현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북조선 실록을 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1945년 8월 15일부터 51년 12월 17일까지를 제1권부터 73권까지, 그리고 53년 7월 1일부터 54년 9월 23일까지를 98권, 124권까지 해서 100권을 간행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게 51년 12월 18일부터 53년 6월 30일까지, 거기까지의 어떤 거 비어있는 부분인데요. 빨리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데 더 힘을 쏟아서 올 말까지 간행할 예정입니다. 왜 그 부분이 빠졌냐면, 전쟁 시기는 좀 더 신중하게 제대로 내야 된다는 그런 그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전쟁의 어떤 그 아픔이, 트라우마가 우리에게는 현재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그런 신중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조선실록은 우선 1967년까지의 역사를 대상으로 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967년 5.25 교시 이후에 북한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간행문에 대한 정책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략 500책을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소요 시기는 한 2030년 그때까지는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는 주어진 여건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없어도 책을 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같이 작업하는 게 뭐냐면, 북조선 실록을 종이책으로 간행을 하면서 북조선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디지털 자료센터의 센터장을 제가 지금 이 학교에서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에 다 못 담는 내용들은 지금 디지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담는데 한계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평정하는 그 기준은 뭐냐, 이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그 사건의 어떤 그 중요한 변화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시점에 있는서 북조선을 이해하는데 이게 필요한 자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두 번째는 북조선의 어떤 그 역사, 문화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했던 특정 장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북조선 역사 문화에 기여했던 개인, 어떤 집단, 이런 사람들의 삶들도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조선 그 역사 문화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력갱생, 그러면 그 자력갱생이라는 것들, 집단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북조선 공동체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 그 다음에 그들을 사회 내부적 결집시키는 데 기여했던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 사례지만은 이게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난 거지만 이게 북조선의 전국 중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고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일성 주석이나 현재로서는 조선노동당, 내각, 군대, 근로단체의 어떤 관련 자료는 모두 선별합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의 어떤 그 사설, 주요, 논설, 기고문도 폭넓게 선별하고 있고요. 법령도 다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북조선은 사료에 대해서 이 손을 댔다고 하면 그 사료의 수정 사실을 확실히 밝혀주고, 다만 왜 그랬을까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뭐 다 이게 왜곡된 건데, 과장된 건데 불필요 없어 해서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왜곡했고 왜 과장했는가를 갖다가 찾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현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접근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구 속에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접하는 모든 기록물들은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와 진실이 뒤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접하는 기록물들이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위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역사 연구자들의 어떤 텍스트 읽기라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작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로서 이 어떤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은 왜라는 것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출처를 확인합니다. 저희는 100% 출처가 확인된 것만을 자료로서 이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 맥락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자료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당시 사회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자료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21년에 조선노동당 규약이 아니라 1946년부터 시작해서 9차례에 걸친 조선노동당 규약의 수정을 함께 비교하는 속에서 이 자료와 갖는 의미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왜라는 비판적인 물음 속에서 사료를 읽으면서 확증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왜곡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특정한 사실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운 사실은 왜곡이에요. 67년 5월 25일 5.25 교시에 대해서 김일성 전집에도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조선노동당 역사책에도 서술이 안 돼 있죠.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재정리하는 작업들을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락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변화되거나 어떤 게 선택적으로 과장됐던 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각주를 통해서 가급적 밝혀서 읽는 분들에게 좀 길 안내를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우리 자료집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은 정확한 어떤 역사 인식을 위한 창고를 갖다가 짓긴 거죠. 그래서 그 창고 속에 북한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그거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북측에서도 이 북조선실록 간행 작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들의 어떤 대외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에서 낸다고 판단이 되는데, 메아리에서 저희 거를 소개를 했어요. 신들이 아직 못한 그런 역사 자료에 대한 공개 간행을 남측에서 한다는 건 사실 썩 유쾌한 일은 그들로서는 아닐 것입니다. 또 많이 반성해야 될 그런 대목이고. 그래서 향후 남북 역사학이 교류 협력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공동 자료 기지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고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